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특히 네이버 공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상품명 작성하기를 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자, 상품명 작성하기. 상품 등록할 때 여기 한 칸이 거의 검색의 90% 이상을 좌지우지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품명을 네이버도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명을 작성하기 전에 네이버가 우리 판매자들한테 제시한 이 표가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SEO 가이드라는 표입니다. 이거는 제가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이 점수로 계산돼서 상위 노출을 결정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표는 뭐 카톡으로 담아 다니시던 자주 보시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파란색 정보는 오른쪽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녹색 정보는 왼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SEO 가이드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품명, 제품의 제목을 달아주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네이버도 상품명에 까다로운 규칙을 우리한테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상품명, 이게 네이버가 우리한테 지켜달라고 한,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명을 작성할 때 지켜야 할 규칙 6가지. 자, 첫 번째 뭐냐면 표준 상품명을 준수.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공식적인 상품 정보 사용. 자, 세 번째가 뭐냐면 50글자 이내.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중복 단어. 자, 다섯 번째가 뭐냐면 특수기호. 자, 여섯 번째가 뭐냐면 관련 없는 키워드 제외. 뭐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표준 상품명을 준수해라. 표준 상품명을 준수해가 뭐냐면 한 가지만 예시를 들게요. 자, 이것 중에 어떤 게 표준 명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네이버에서 특히 쇼핑에서 표준 상품명을 준수하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 맨날 제품마다 사전을 뒤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넷 환경으로 오신 다음에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검색창에 글자를 넣지 말고 여기 쇼핑이라는 탭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도 검색어를 넣지 말고 우리가 클릭으로 한번 카테고리를 클릭으로 한번 다 찾아가 볼게요. 자, 제가 예시를 든 게 후라이팬을 예시로 들었죠. 후라이팬은 주방용품이고 주방용품은 우리가 생활할 때 쓰는 거죠. 자, 생활 건강을 클릭, 그 다음에 주방용품을 클릭.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주방용품에는 네이버에서 이렇게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 놨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네이버는 프라이팬이라고. 자, 이걸로 세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상품명을 모르겠다. 그리고 이게 뭐지? 확실한가? 라고 알고 싶으시면은 여기 쇼핑 영역을 클릭으로 오신 다음에 여기 클릭으로 한 번씩 카테고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시면 좋고요. 모든 스마트 스토어의 비밀은 카테고리에 다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봄, 여름에 많이 입는 가디건의 표준 명칭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카디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디건. 그래서 가디건이라고 사용하는 판매자보다 카디건이라고 사용한 판매자가 상위 노출 점수에 우선 적용됩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공식적인 상품 정보를 사용해라.
자, 그죠? 공식의 반대말은 비공식이 되겠죠. 자, 비공식은 너만 알고 있는 단어는 쓰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키워드를 적용시켜 사용해라. 자,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죠? 상품명 길이는 띄워 쓰기 포함 50글자 이내입니다. 자, 저는 50글자도 길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저는 35자 35글자 이내로 맞추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복 단어는 뭐 그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뭐 누가 봐도 원피스, 그죠? 원피스가 중복 단어겠죠. 그래서 원피스는 한 번만 이렇게 쓰시면, 자, 봄 원피스, 여름 원피스, 가을 원피스라고 네이버 AI가 알아서 조합해 줍니다. 그래서 보기 쉽고 깔끔하게 단어는 한 번만 써라. 자, 이게 네이버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특수기호, 관련 없는 키워드 제외. 이거는 제가 정리한 한글 파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제 생각을 적은 게 아니고 네이버 가이드에서 꼭 알아야 될 규칙만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상품명은 중복된 단어, 상품과 관련 없는 키워드, 할인 정보 등은 제외하고 간결하게 써주세요. 자, 이거를 가장 크게 본다는 얘기죠. 먼저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사용자, 검색자가 잘 찾을 수 있게 명확하고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라. 그죠? 제조사 유통사에서 공식적인 상품 정보만을 사용하고 이벤트 구매 조건 등은 판매 정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브랜드가 있으면 브랜드를 적고 제조사가 있으면 제조사를 적고 모델명이 있으면 모델명을 써라. 그런 얘기고요. 자, 상시 모니터링, 그죠? 상시 우리를 감시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의어, 유의어를 구축하고 있다. 후라이팬과 프라이팬, 그죠? 동의어죠. 같은 거를 뜻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말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오타까지도 잡아내고요. 외래어도 잡아냅니다. 자, 밑에 쭉쭉쭉쭉 읽어보시고요. 자, 안에 내용이 있다면 필수적으로 기입을 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쇼핑몰의 명, 그 다음에 상호명 넣지 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설명드리려고 제가 본 거죠. 자, 특수기호는 요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상품명에는 요것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것도 딱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특수기호를 뭐 거의 안 씁니다. 써본 적도 없고 써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저는 그래서 잘 안 씁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써도 노출과는 전혀 문제 없다. 그런데 뭐 자, 봄 원피스 슬러시 뭐 여름 원피스 슬러시 가을 원피스 아니면 봄. 자, 이렇게 슬러시를 두 번 쓰면은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다시 특수기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섯 번째, 관련 없는 키워드 제외. 많은 분들이 관련 없는 키워드를 상품명에 넣고 상위 노출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상품명을 이렇게 작성하면 좋아한다 라고 우리한테 뭐 가이드를 제시한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밑에 있습니다. 자, 홍보성 수식어 단어,
뭐 주문 폭주, 즉시 할인, 재입고, 뭐 무료 배송 이런 말 있죠. 이런 말은 서비스 측면이지 제품과는 관련이 없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상품명에 넣으면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를 먹고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단어들 있죠. 뭐 심플한, 모던한, 그리고 뭐 정품, 명품, 네, 이런 단어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명품이라는 단어는 여기 쿠첸 밥통 보시면 쿠첸 밥통에 명품 밥통이라고 브랜드를 만들었죠. 자, 개만 쓸 수 있고요. 자, 고급이라는 키워드도 식용유 등급 중에 고급류라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 고급류 등급만 고급이라고 상품명에 썼을 때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뭐 원피스라든지 코트라든지 뭐 신발이라든지 거기에 고급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은 오히려 더 불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고 그 확률이 높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가 여기 SEO 가이드에서 우리한테 꼭 요 6가지는 지켜달라라고 말을 한 것들을 우리는 꼭 지켜야 되고요.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로 와서 자, 상품 등록하기 버튼을 다시 눌러서 상품명, 그러면 상품명을 작성하는데 이렇게 지켜서 작성을 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이제 우리가 규칙은 알았고, 그러면 상품명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키워드는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찾아내는 과정. 자, 그 소비자가 물건을 사려고 검색창에 검색하는 키워드를 찾아내는 방법. 첫 번째가 검색창에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사이트가 하나 나오고요. 자, 여기에 회원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사업자가 없어도, 그리고 광고비 돈을 쓰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키워드 도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키워드 도구를 클릭. 키워드 도구를 클릭하면은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검색 건수, 그 다음에 검색량, 그리고 연관된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온채널 제품을 한번 예시로 드려볼게요. 자, 이 제품은 슬링백, 그러니까 표준 명칭도 슬링백, 메인 키워드도 슬링백, 얘는 뭐 힙색으로 되어 있고 슬링백입니다. 슬링백. 자, 이 슬링백을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고 어떻게 사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공간 첫 번째가 여기 키워드 도구라는 기능입니다. 자, 슬링백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링백이라고 PC 12,900, 모바일 69,8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월간 검색 건수의 기준은 어제부터 뒤로 한 달, 어제부터 뒤로 30일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월 평균 클릭수, 그 다음에 월 평균 클릭률, 경쟁 정도, 그 다음에 광고 수 돼 있죠. 요거는 그냥 싸그리 무시, 신경을 1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초보 판매자가 신경 써서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여기는 광고 영역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면은 시간만 더 잡아먹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월간 검색 수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는 작업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연관 키워드는 뭐냐면 이 가방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검색창에 야, 슬링백도 검색하고 남자 슬링백도 검색하고, 야, 검색하다 보니까 백팩도 검색하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뭐 구두로 검색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자 슬링백도 검색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뭐 손을 가방을 검색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다라는 거를 우리가 키워드 도구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는 연관이 돼 있구나 없구나 알 수 있고요. 이것도 여러 번 검색을 해보시면 한 제품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만 등록을 하실 때 키워드 도구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제가 힙색이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힙색.
힙색이라고는 자, 힙색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남자 슬링백도 검색하고 뭐 크로스백도 검색한다. 이런 정보들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키워드 도구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안 해도 지금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블로그 제목에 어떤 키워드를 넣을지 키워드 도구라는 사이트에서 키워드를 찾아내고요. 그리고 뭐 쿠팡, 11번가 판매자들도 네이버에서 와서 월간 검색수를 검색을 한 다음에 아, 사람들이 이만큼 검색을 하구나. 야, 이거는 검색을 안 하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상품명에 적용을 시키는 작업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키워드 도구 하나 알아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살려고 검색하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 두 번째가 어디냐면 통합 검색창. 통합 검색창에 자동 완성 검색어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슬링이라고만 치면은 슬링백이 나오고요. 남자 슬링백, 여성 슬링백, 슬링 아기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자동 완성 검색어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검색을 했을 때 생성이 되고요. 많이 산다는 얘기죠. 자, 남자 슬링백 엔터 치시면은 화면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화면을 끝까지 밑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관 검색어가 뜹니다. 연관 검색어. 자, 이 연관 검색어가 여러분들 보셨던 여기 키워드 도구라는 기능에 직계가 되지만 간혹 가다가 내가 키워드 도구에서 열심히 뒤졌는데 여기서는 키워드 도구에서 못 보던 키워드가 확인이 됐다 하시면은 그 키워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다른 판매자들은 그 키워드를 많이 사용 안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키워드마다 저는 이렇게 남자 슬링백이라고도 검색을 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연관 검색어가 뭐가 뜨는지 확인합니다. 저는 제품 하나를 판매할 때 최소 키워드 50개, 100개 이상은 넣어보고 자동 완성 검색어도 자, 한 번 더 남자 슬링백 그죠? 해보고 자동 완성 검색어를 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도구, 두 번째 통합 검색창,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쇼핑 탭을 클릭. 자, 쇼핑에도 검색창이 있습니다. 쇼핑에도 검색창이 있는데 통합 검색창이랑은 또 다르게 작용합니다. 자, 제가 슬링백 하면은 아까 통합 검색창이랑 조금 다르게 나오죠.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자, 엔터. 그리고 쇼핑 연관 키워드가 있습니다. 쇼핑 연관 키워드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구글. 자, 쇼핑 연관 키워드에서는 뭘 보냐면 키워드 도구에서 내가 못 봤던 키워드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되고요. 자, 슬링백 가방이라고 검색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네요. 그러면 슬링백 가방을 클릭해서 가보시면은 여기 연관 검색어가 또 뜹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를 처음에는 좀 많이 한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한 번 알아두면 두 번은 안 알아도 되니까 그죠?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키워드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제품을 사려고 검색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키워드 도구라는 곳에서 발견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통합 검색창, 그리고 세 번째가 쇼핑에 가서 쇼핑 영역에서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 네이버만 있으면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네이버만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쿠팡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쿠팡을 넘어갑니다. 자, 쿠팡에서 슬링백이라고 또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뭐 슬링백이라고 또 자동 완성 검색어가 뜨죠. 쿠팡에서도 아주 좋은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엔터. 보시면은 쿠팡도 연관 검색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쿠팡에서는 뭘 보느냐? 네이버에서 못 봤던 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자, 쿠팡만 보느냐? 아닙니다. 저는 11번 가로 가서 봅니다. 11번 가로 가서 여기다가 슬링백
하면은 자동 완성 검색어가 쿠팡이랑 은 또 다르죠. 왜냐면 쿠팡 사용자, 11번가 사용자, 위메프 사용자가 뭐 성별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기 때문에 검색하는 키워드도 다르겠죠. 그래서 다르게 나옵니다. 자, 11번가도 엔터. 여기 보시면은 11번가도 연관 키워드라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뭘 보냐? 네이버에서 못 보던, 쿠팡에서 못 보던 키워드가 11번가에서는 있는지, 네, 그거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자, 11번가만 보느냐? 아니죠. 저는 G마켓도 봅니다. G마켓. G마켓으로 가서 G마켓도 슬릭백 하면은 쿠팡과 11번가랑 또 다르죠. 자, 엔터. 자, 보시면은 G마켓도 연관 검색어를 줍니다. G마켓도 연관 검색어를 줍니다. 그러면 쿠팡과 11번가 네이버에서 어떤 게 G마켓에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되고요. 자, 이걸로 끝내느냐? 아니죠. 또 있죠. 위메프도 있고요. 티몬도 있고요. 저는 다나와 에누리 이런 사이트에 가서도 키워드를 찾아냅니다. 이런 사이트에 가서도 키워드를 찾아냅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를 찾아냈으면 그러면 도대체 상품명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미 제가 작성을 해놓은 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 제품의 자, 여기서 키워드 발견을 잘 하려면은 다른 판매자들의 상품명을 보고 그 안에서 키워드를 조합을 해보는 훈련을 하시는 게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자, 해볼까요? 여기서 저는 칠레, 통연어, 연어, 반마리, 회, 초밥, 샐러드, 스테이크 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키워드를 한번 조합을 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가 자, 칠레 연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두 번째가 통연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어 반마리, 그죠? 네 번째는 뭐가 되겠죠? 뭐 연어 회 초밥, 그죠? 뭐 다섯 번째는 연어 스테이크, 다섯 번째. 자, 여섯 번째는 뭐 통연어 스테이크. 자, 지금은 여섯 번째로 끊기지만 자, 여기는 제가 조합이 되는 키워드를 30몇 개가 조합되도록 30개 이상 조합되게 상품명을 세팅해 놓은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쇼핑으로 넘어가 볼게요. 쇼핑에서 제가 통연어 그러면 836개가 있고 보시면은 자, 제 쇼핑몰이 보이죠? 이렇게 1페이지에 있고 리뷰가 구매 건수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통연어 돼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연어 반마리 자, 연어 반마리라고 178개가 있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저는 상품명에 통연어, 연어 반마리를 넣어놨기 때문에 제품은 하나지만 통연어로 검색되는 사람한테 팔고 연어 반마리 검색되는 사람한테 팔고 그죠?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연어 반마리에서 제가 뭐 통연어 스테이크 그러면 548개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얘는 1페이지를 넘어갔고 2페이지에 자, 2페이지도 넘어갔고 3페이지에 아까는 2페이지에 있었는데 자, 금세 또 뒤로 밀렸네요. 자, 생연어가 아니고 통연어 스테이크라고 검색을 하면은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얘가 바꾸구나. 연어 스테이크. 자, 연어 스테이크 19,000개 중에 몇 번째에 있냐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이 페이지까지 가고요. 3페이지. 자, 4페이지. 자, 이렇게 4페이지. 지금 몇 시간 만에 지금 2페이지 정도가 뒤로 밀린 걸 보니까 제가 구매 건수가 경쟁사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갑자기 2페이지 정도가 뒤로 밀렸는데, 자, 4페이지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 이 언어를 몇 가지의 키워드로 노출시키고 판매를 하는지 그거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품명을 뭐 어떤 규칙에 의해서 아니면 뭐 어떻게 작성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저만의 작성 방법을 공개를 해 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상품명을 작성합니다. 자, 상품명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칠레, 통연어, 연어 반마리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카테고리는 이렇게 돼 있다. 자, 클릭과 구매가 일어나면 카테고리가 검색어로 작동한다. 자, 저는 상품명에 훈제 연어가 없지만 훈제 연어라고 검색하면은 제게 걸립니다. 제게 검색에 걸립니다. 자, 상품명을 작성할 때는 이렇게 계단을 그려 놓는다. 계단을 그려 놓는 게 의미가 뭐냐면 연결고리를 만든다. 연결고리를 만든다. 자, 첫 번째 계단은 세부 키워드로 세팅하고 상품명의 전진 배치. 자, 세부 키워드는 뭐냐면 사람들이 검색은 많이 하지만 판매자는 많이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세부 키워드라고 하고요. 아니면 검색 건수는 별로 없지만 야, 이거는 정말로 사람들이 살려고 검색한다 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단어들을 전진 배치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계단은 이게 지금 숫자가 보이시죠? 숫자가 검색 건수 기준입니다. 자, 칠레 연어회에서 내가 판매가 되고 상위에 노출이 되면은 그 뒤로는 네이버가 연어 반마리, 냉동 훈제 연어에서도 내 제품을 노출시켜준다. 그러면 저는 계단 두 칸에서 파는 거죠. 자, 이렇게 팔았을 때 또 성적이 좋으면은 통연어도 열어준다. 그래서 저는 통연어도 노출이 되는 거고요. 자, 통연어까지 열어줬는데 또 성적이 좋다 하면은 냉동연어, 훈제연어, 샐러드 뭐 이런 식의 키워드도 내 거를 노출시켜주고, 자, 이게 뭐냐면 한 계단 도장 깨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상품명에 칠레 연어에다가 얘네들을 건너뛰고 갑자기 연어회, 연어초밥이라고 하면은 140, 200건의 검색 수가 갑자기 13,000, 17,000원 그 다음 단계가 이로 뛰면은 공백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여기서 연어회로 점프할 수 있는 방법은 광고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임의의 계단을 그려놓고 검색 건수 기준으로 한번 연결을 해놓고 내가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상품명을 작성을 하시면은 광고 없이 여기서부터 도장 깨기로 한 계단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아예 상품을 그냥 등록하는 거를 통으로 편집 없이 보여드리는 영상을 제작을 했으니까 그것도 꼭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상품명 뭐 이해가 안 간다 하시면은 제가 알려드린 질의응답 전문 채널로 저한테 언제든 질문을 하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답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